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에릭입니다. 지난 3월 새로운 학생비자 심사 방식인 GS, Genuine Student Requirement가 시행되면서 학생비자 승인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민성이 발표했던 가이드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또한 학력, 나이 등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승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케이스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별하여서 소개해 드릴 텐데, 이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3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약 6주 정도 흘렀는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결과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단 한 건도 거절 케이스가 없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6주 안에 접수 승인까지 진행된 케이스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간에 승인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GS 심사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들보다 GS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한 결과가 더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학 과정만 신청한 케이스가 가장 심사 기간이 짧았고, 그 다음으로 어학 과정 플러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패키지 케이스가 심사 기간이 짧았습니다. 반면 보케이셔널 섹터 기술직으로 들어간 그런 케이스들은 앞선 두 과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자 심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GS 이후 신청 승인된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학사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케이셔널 과정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다운그레이드 된 그런 케이스죠. 이분은 1999년생이고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 캐비넷 메이킹 가구 제작 과정을 신청하셨고, 영어 점수, 재정 증명 모두 제출하셨습니다. 비자 접수는 4월 8일에 접수되었고 승인은 5월 1일, 한 달 이내에 승인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가족 동반하신 그런 케이스인데 오프쇼어에서 신청도 하셨고요. 1993년생으로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가 있는, 그래서 함께 비자가 들어가신 케이스입니다. JD 주리스 닥터 과정을 신청하셨고 영어 점수, 재정 증명 모두 제출하셨습니다. 비자 접수는 4월 8일에 되었고 승인은 5월 2일에 되어서 2주 정도 소요되셨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영어 점수 없이 학생비자 신청 들어간 그리고 승인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1999년생이시고요. 학과정 플러스 디플로마 그리고 배철러 이렇게 패키지가 들어가셨습니다. 한국 4년제 대학교 재학을 하셨는데 졸업은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디플로마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셨습니다. 워홀 비자에 소지하고 계셨었고, 재정증명은 들어가셨지만 영어 점수는 학교 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어학기관이 결정되셔서 영어 점수 제출은 되지 않으셨습니다. 4월 9일 비자 접수되셨고 5월 1일 한 달 이내에 학생비자 승인되셨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재정 증명 없이 비자 접수된 그리고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오프쇼어로 접수되셨고 1999년생이시고 간호 석사 과정을 지원하셨습니다. 영어 점수는 보유하고 계셨지만 재정 증명은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4월 25일 접수되셨고 불과 5일 뒤인 4월 30일 학생비자 승인되셨습니다. 이 케이스는 거의 자동 승인이라고 할 만큼 신체 검사, 생체 인식을 받자마자 승인되었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이내 승인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 케이스 외에 몇 케이스가 더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어학과정만 신청했던 그런 케이스들은 너무 많아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은 2주에서 4주 이내에 매우 빠르게 승인되고 있고요. 어학과정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 재정증명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최근에 저희가 신청한 케이스 중에 나이가 30세가 넘으셨고요. 1년 어학과정만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재정증명 대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원래 복직하는 케이스여서 재직증명서만 제출을 했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GS 시행 이후에 승인된 케이스들이고요. 이 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다른 에이전트도 GT 심사 하에, 그러니까 3월 23일 이전에 접수했던 많은 케이스들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GS 이전에 접수되었는데 조금 걱정했던, GS가 시행되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걱정했던 케이스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호주에서 장기 체류를 이미 해오셨고 여러 비자를 받으셨는데 다시 보케이셔널 섹터로 비자 신청을 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1995년생이시고요.
1919년부터 23년까지 5홀 비자로 장기간 체류를 하셨습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셨고 비즈니스 컬리지 33, 4를 신청하셔서 비자 접수를 하셨어요. 영어 점수는 제출을 하셨지만 재정 증명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셨고요. 최초 비자 접수는 작년 11월 16일이었고 올해 5월 4일 다행히 승인되셨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로는 만 30세가 넘으시고 보케이셔널 과정을 신청하셨는데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91년생이셨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테이프 자동차 정비를 신청하셨어요. 영어 점수, 재정 증명 모두 처음에는 제출을 하지 않으셨다가 11월 비자 접수 이후에 2월에 추가 서류들이 요청이 와서 그때 영어 점수, 재정 증명 모두 제출하시고 5월 2일 학생 비자 승인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한국에서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학사를 보유하고 계신데 호주에서 에이즈드 케어 서티 과정을 신청하신 거기에 비자 거절 이력이 있는 케이스였는데 98년생이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드 케어 신청을 하셨고 신청 당시에 워홀 비자를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워홀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케이스였고요. 영어 점수는 보유하고 계셨던 반면에 재정 증명 제출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코비드 비자 거절 이력이 있다는 거였는데 작년 11월 31일 비자 접수하고 나서 다행히 한 6개월 정도 흐른 5월 10일 승인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비자는 아니었지만 뉴질랜드 비자 거절 이력이 있었고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이 부분 뉴질랜드였기 때문에 모두 다 오픈하고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영어 점수, 재정 증명 모두 없이 비자 신청 들어갔었고요. 학위도 학사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디플로마로 다운그레이드 해서 지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1996년생이시고 인문학 학사 사설 컬리지의 자동차 정비를 신청하셨어요. 23년 12월 19일 비자 접수했고 24년 5월 11일 최종 학생 비자 승인되셨습니다. 이렇듯 호주 학생 비자는 아주 심플하게 된다 안 된다 결론 내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전 이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반영하고 또 이를 이민성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고요. 단순히 학사가 있기 때문에 벨스는 힘들다 혹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비자가 힘들다 이전 비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승인 케이스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요소는 아무래도 영어 점수와 재정 증명인 것 같다 그런 거고요. 일일이 제가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 혹은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의사소견서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저희가 다 비자 접수를 했는데 모두 다 문제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GT 시절보다 GS 바뀌면서 저희도 더 까다로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호주 비자법은 전체적인 국적을 아우르는 형태고 분명한 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비자 승인율이 높은 또 국가 레벨이 높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적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까지 모두 적용해서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비자법 변화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으셔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이월드로 연락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많은 요소들을 잘 반영해서 가장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케이스 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케이스들을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